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견례에서 터진 며느리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제목의 이 사연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벌인 기막힌 이야기인데요. 연매출 50억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인 58세 박진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순진한 아들을 노린 계산적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숨겨진 과거와 비밀 연인까지 결혼을 앞두고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이 상견례 자리에서 폭로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과연 박진수 씨는 어떻게 예비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차렸을까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의 폭로 이후 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사랑과 가족,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부모의 개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참 묘한 기분입니다.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58세, 연매출 50억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떨렸던 순간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수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올해 30살입니다. 제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순해서 걱정일 정도였죠. 특히 여자 관계에선 더더욱 그랬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 윤혜진이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 여자친구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혜진은 정말 단정하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28살이라고 하더군요. 단아한 외모에 웃음소리도 맑고 애교도 적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 애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오빠가 진짜 일밖에 몰라요. 그래도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제 아들을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요. 혜진의 말투나 행동에서는 뭔가 가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수는 완전히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려고 했죠. 민수의 표정을 보면 볼수록 이 아이가 진심으로 혜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수가 저에게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구했을 때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불편함이 단순히 제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민수의 행복을 바랐기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아버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민수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혜진을 바라보니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우리 민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반대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관계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상처받을까 두려움에 떨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결혼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허락 이후 혜진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상담을 하는 자리에서 혜진이 한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신혼집은 강남으로 해주세요. 민수 오빠랑 저 출퇴근하기 편해야 하잖아요. 처음엔 단순한 부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서 당연히 해주셔야죠라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저 혜진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만 했죠. 제가 잠시 망설이자 혜진은 금방 눈치를 채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농담이에요. 아버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도 가능하시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니 혜진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식장도 특급 호텔로, 신혼여행도 최소 2주 이상의 유럽 여행으로 정하더군요. 물론 비용은 모두 민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혜진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거니까 나중에 저도 이사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연매출 50억이 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며느리가 벌써부터 이사회를 언급하다니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혜진이가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야. 아들의 눈이 제대로 멀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은 자기 뜻대로 민수를 움직이고 있었고 민수는 사랑에 빠져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을 둘러보던 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과장님 예비 신부님께서 회사 다니시게 되나요?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물었더니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가끔 저녁에 찾아오시는데요. 과장님이 야근할 때 도시락 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부탁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혜진은 민수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에 들러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직원들에게 여러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물 좀 떠다 주세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줄래요? 이 파일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어요? 처음엔 직원들도 예비 사모님이라며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점점 당연하게 요구하는 그녀의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혜진이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사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겉으로는 단아하고 상냥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우리 가족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혜진이가 회사에 자주 오니? 네, 요즘 제가 야근이 많아서 혜진이가 도시락도 챙겨주고 그래요. 정말 배려심 많은 여자예요, 아버지. 민수의 대답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혜진의 행동을 모두 사랑과 배려로 해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 마음만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철저히 혜진을 조사해보기로 말이죠.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 작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정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는 제 고향 친구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민수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장가를 하는구나. 참 좋겠다. 상대는 어떤 아가씨야? 저는 혜진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이름을 듣자마자 정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사진이 혹시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 여자 맞네. 응?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알아? 정 사장은 한숨을 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 이 여자 예전에 술집에서 일한 거 모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민수의 여자친구가 술집에서 일했다고?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작년에 사업 파트너와 강남 쪽 고급 룸살롱에 갔었거든. 거기서 본 여자가 민수 와이프라는 혜진이랑 정말 닮았어. 확실하진 않지만 내 기억력은 꽤 정확한 편이거든. 더군다나 저 여자가 그 바닥에서 워낙 잘 나간다고 마담이 소개해줘서 기억하고 있어. 내심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표정을 감추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혜진이는 큰 회사 다녀가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어.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 사장의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착각일까요?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고 저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었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 혜진의 과거 이력과 현재 동향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녀의 과거 직업과 현재 교류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내온 보고서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정말로 3년 전까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일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현재도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도훈이라는 35살의 남자였죠. 보고서에는 혜진과 도훈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수가 회사에 있는 동안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이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 녹음한 대화였죠. 됐어, 도훈아. 이제 거의 다 왔어. 결혼만 하면 돈은 걱정 없을 거야. 민수 그 자식은 의심도 안 해? 걔가 뭘 알겠어? 나만 보면 꼬리 흔드는 강아지 같은 애야. 나중에 회사 지분도 받을 수 있게 해놨어. 그 대화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과 도훈은 처음부터 민수를 속여 결혼 후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도 있었습니다. 탐정이 며칠 뒤 민수가 야근하는 동안 혜진이 도훈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바로 민수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로 말이죠. 그것이 비록 잔인할지라도 결혼 전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제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진실을 알려줘야 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저는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 아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중식당에서 혜진의 가족과 첫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정시에 도착했고 혜진의 부모님도 이미 와 계셨습니다. 민수와 혜진도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혜진의 아버지가 저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어머니는 단정한 차림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탐정을 통해 그들의 배경도 조사해 두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는 작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부채가 꽤 많았습니다. 아마도 딸의 결혼이 그들에게는
재정적 구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제 가슴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혜진은 상견례 내내 애교 넘치는 태도로 모두를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특히 저를 향한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마치 제가 이미 그녀의 소나귀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 행복하게 살게요. 민수 오빠랑 알콩달콩 잘 살 거니까 든든하게 지원만 해주시면 돼요.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교묘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저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아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진의 부모님도 과하게 예의를 차리며 저희 부부를 향해 아첨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어른 두 분이서 얼마나 멋지게 사업을 키우셨는지 듣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원래 사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 민수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계산된 연기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혜진의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결혼 후 두 사람의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하는데 필요한 건 저희도 최대한 돕고 싶습니다만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아서. 말을 흐리며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한 암시였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드리는 자리니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혜진이 갑자기 결혼 후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민수 오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무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요구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혜진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꺼낸 말일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혜진아, 결혼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흐르는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 혜진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아, 전에 무슨 일 했어? 갑자기 테이블 주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더니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비스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서비스직이라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서. 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불안한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고객 응대하는 일이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녹음 기록, 상세한 보고서까지요. 이게 그 서비스직인가 보네.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혜진이 고급 룸살롱에서 일하던 모습과 김도훈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진을 확인한 뒤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말을 잃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충격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내 아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모욕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진심으로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혜진과 도훈이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됐어, 도훈아. 이제 거의 다 왔어. 결혼만 하면 돈은 걱정 없을 거야. 민수 그 자식은 의심도 안 해? 걔가 뭘 알겠어? 나만 보면 꼬리 흔드는 강아지 같은 애야. 나중에 회사 지분도 받을 수 있게 해놨어. 녹음이 끝나자 테이블 주위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혜진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오빠, 이건 다 오해야. 저 남자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저 대화는 맥락이 다르게 편집된 거야.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대화의 맥락도 명확했습니다. 혜진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넌 정말 그런 짓을.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그 순간 상견례는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발버둥으로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 비록 잔인한 방식이었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떠났고 뒤에는 충격에 빠진 혜진의 가족과 무너진 결혼 계획만이 남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폭로 이후 한동안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와 아내는 그를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었다고 해도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끊임없이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민수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말과 배신은 너무도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민수가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혜진과 김도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을 통해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혜진과 도훈이 민수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해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노리는 일을 반복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사건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민수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을 폭로하셔서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걸. 민수의 말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희생이 아니라 진짜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다음엔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번엔 혼자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수는 차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열심히 몰두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혜진과 도훈에 대한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수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요. 제가 직접 기획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순진하고 우유부단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통해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어떤 프로젝트야?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시장 조사도 해봤고 사업 계획서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계획서를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수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 계획대로 추진해봐.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렇게 한바탕 위기를 넘긴 후 우리 부자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민수는 해외 사업부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아픔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경험이 가장 값진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